내란 특검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야, 그 표현하는데 바로 그거야. 법은 귀에 아부하지 않는다. 그 높다고 법이 아부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반국가 세력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인이 마치 법 위에 초법적인 존재인 것처럼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저는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반역자가 보리밥 먹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백주 대낮에 서로 활보하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망신이었습니다. 바로 긴급 체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불악이 법은 귀신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아, 특검이 부르면 나 가려고 그랬는데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했으면 나 협조했을 텐데 수사에는 협조한다라는 뉘앙스를 밑자락을 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조사받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이 법명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본인 차례 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시비 걸고 지금 뭐 배째라라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뭐가 됩니까? 이 법불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오늘도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법불아돈, 법불아저 네, 뭐. 아구찜이나 먹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였다. 먼저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참 내란 특검 잘해요.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김용현도 오늘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구속이 안 되면 내일부터는 자유로 이제 돌아다니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마침 오늘 법률가 두 분이 계시니까 궁금한 거 먼저 좀 짚어봅시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뭐 신문을 하게 됩니까? 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신문을 별도로 뭐 출석을 하거나 하진 않고요. 예. 지금까지 일단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을 한 3번 정도 되면 실무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러면 거의 기계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검 이후에는 뭐 부르지도 않지 않았냐 제대로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일단 그 전 단계에서 2번을 불렀고요. 특검에서도 불렀는데 자기가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모든 피의자들이 다 소환에 응해가지고 조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마지막 그 소환자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특검이 끌려갈 수 없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전망은 거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100%에 수렴하고 체포영장 발부돼서 소환해서 조사하면요. 거의 실무에선 기계적으로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상당히 겹치고 수사기관이 불렀을 때 오지 않고 오지 않는 이유는 법정형이 높아서 도주 우려가 높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높다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될 거고 집행한 이후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로 아마 이제는 계속 구금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인규 대표님,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이게 청구를 경찰이 그동안에 했고 갑자기 특검에서 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이 제정이 됐고 그 특검법에서 관련 사건들을 인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 부분도 뭐 문제를 삼고 하던데 결국엔 특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특검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몸담았던 박근혜 최순실 그 특검부터 그럼 위헌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위헌팀장이었냐라는 질문을 다시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때도 뭐 항상 특검법 발의돼서 수사받으면요 늘상 수사 대상자들이 관례처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법 위헌이다 해서 또 헌법재판소 가면은 또 합헌 나오고 했던 통과 의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특검으로 갔느냐. 기존 검찰이 제대로 사건 처리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키고 친위 쿠데타 일으키고 본인이 인사권을 남용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하수인들을 앉혀놓다 보니까 수사가 안 되거나 수사가 방해받거나 수사가 덮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야 이제 정의를 세워가는 길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을 비롯한 이 세 개의 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저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박지영 특검보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야, 그 표현하는데 바로 그거야. 그런 생각 들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법불악위. 김지호 대변인님, 법은 귀에 아부하지 않는다. 그 높다고 법이 아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치적 탄압을 받을 때 정말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뭐 제가 직접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정말 잘 지켜봤습니다. 뭐 신체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 뭐 집무실 압수수색 많이 봤는데요. 법률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조율을 해서 무조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 하면요, 수사기관에서 그냥 물리력 그냥 체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망신입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경찰 특수단의 소환만 불응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공수처나 경찰의 소환도 불응했고, 한남동 관저에서 무장 시위를 하면서 그때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반국가 세력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3번 소환했으면 나와서 전 국민이 다 그런 것처럼 평등하게 수사를 받았어야죠. 근데 본인이 마치 법 위에 초법적인 존재인 것처럼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저는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 특검보가 하시는 그 말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하나도 더하고 뺄 게 없는 원칙을 그대로 얘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말 하기도 뭐하지만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반역자가 보리밥 먹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백주 대낮에 서로 활보하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망신이었습니다. 바로 긴급 체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임스 팍님, 법불악위, 법은 귀신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신은기 대표님, 그러면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뭐 100% 발부가 이제 오늘 중에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언제 집행에 착수에 들어가느냐, 아마 이 부분인데, 저는 특검팀이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저는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빠르면 오늘, 뭐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항하면 또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에 김성훈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 경호처를 운영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뭐 경호처장도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항할 사람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저항하면 어떡하냐. 문 잠그고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소방 불러가지고 문 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그 추잡한 모습을 뭐 보여서도 안 되고 보일 것으로까지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만 발부되면 바로 신병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 멧돼지 포획하는 뭐 그 팀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체포 영장 집행되면 곧바로 구속이 됩니까? 좀 다릅니까? 예, 요건이 일단 다른데요. 체포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을 때 인신 확보를 해서 일단 우리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조사에도 그럼 안 오면은 보통 이제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지명 통보하거나 지명 수배하고 이제 인신 확보가 안 되면 그렇게 경찰에 내려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영장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붙잡혀 와서 조사를 일단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사를 잡아다 딱 갖다 넣는군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조사에 책상에 앉힌 사람을 풀어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연장하려면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쨌든 뭐 경찰 단계는 10일, 뭐 이제 검찰에서는 또 뭐 갱신해가지고 뭐 한 달 이렇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조사를 하고 이거 그리고 굉장히 부인하네. 다른 진술자들 다 지금 진술조사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배치될 거예요. 본인이 명령 내렸는데 책임이 제일 크니까 거짓말할 동인이 제일 큰 자예요. 밑에는 나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니까 이러저러한 명령이 있었다고 갈린다. 그러면 증거인멸이 우리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수사기관이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잘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자기도 법조인 출신이고 특검 자기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특검이 부르면 나 가려고 그랬는데 제3의 장소로 했으면 나 갔을 텐데.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했으면 나 협조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수사에는 협조한다라는 뉘앙스를 밑자락에 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조사받지 않습니다. 아까 특검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끌려다니지 않아야만 해요. 일반 피해자들한테 끌려다닙니까? 아니요. 3번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영장 봐야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으로 다음 단계로 남아있다. 영장 발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겁니다. 내란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됐고 구속취소로 풀려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이 법명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을 조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이란 것도 사실 비화폰 서버 다 없애라고 했던 그 혐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 가둘 이 필요성이 너무너무 높다고 당연하지만 법원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체포를 하면 그 체포 영장 발부는 어디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 지금 뭐 25부, 34부. 그거는 별도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는 따로 하는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체포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직위원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에다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되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 다른 형사 34부에서 김용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이건 기소 이후에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받은 배당이 이루어진 본안 정식 소송의 재판부에서 하게 된 거고요. 기소 전 단계에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소 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정치인들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영장 판사들이 있잖아요. 당직도 쓰고 한 3명 정도 중앙지법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랜덤 배당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제 할지는 이제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소 전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쪽에서 이제 영장 신병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씨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과거에 검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뭐 체포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본인 차례 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시비 걸고 지금 뭐 배째라라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뭐가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 내고 뭐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가는 거고 아니 뭐 됩니까? 아니 검찰총장 근무해가지고 그동안에 공익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임 받았으면 더 잘해야 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자 되면 더 잘 지켜야죠. 근데 법을 지키라고 본인이 요구했던 수사기관에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파면당했잖아요. 근데 뭐 되냐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요구사항을 자꾸 저렇게 나열하는데 저는 뭐 법부라기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 귀도 아니에요.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 검찰이 안 해왔기 때문에 이 법부라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오늘도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돈.
아구찜이죠. 아구찜이나 먹고 오는 거죠. 김영숙님이요. 앵커님 발표하는 박지영 특검 마음에 안 들어요. 발표할 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보고 읽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죠? 이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라뇨. 어이없네요. 거슬리셨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지영 특검이 검사 출신인가요? 네. 예. 검사 출신이고 이렇게 그 대변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좀 입에 붙어 있어요. 네. 저도 방송에서 우리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만 우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우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박지영 특검이 아마 그런 지적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조심해야 된다고. 아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여성 특검이잖아요. 뭐 남녀 뭐 이렇게 뭐 구분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여성은 이렇게 표현이 좀 더 남성, 지금도 우리 신인규 대표님하고 장윤비 변호사님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신인규 대표님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장윤비 변호사님은 조곤조곤 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느꼈어요. 법부락이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그런데 그 표정이 부드럽잖아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더 단호하고 강단을 느꼈어요. 막 이렇게 표현만 눈 크게 뻗으면서 우리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더 끌려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야기할 때 실수한 건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요. 김영숙님 그렇게 이해합시다. 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특검에 대한 우리가 아직 평가를 할 단계는 아닌데 예. 평가 기준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당연히 인신구속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건 잘했다고 하기는 너무 낮은 기준이고요. 결국에는 특검이라는 것이 특별검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사가 잘못했으니까 특별검사를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검찰 지휘부,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부터 내지는 법무부 관계자들까지 여기까지 수사의 칼날이 들어가느냐가 저는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우리가 또 응원 더 많이 해주고 만약에 지금 현직 수뇌부들까지 수사를 안 한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또 마음껏 또 비판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석열이 곧바로 체포되고 우리가 그 모습도 볼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수희님, 장윤미 변호사님 요즘에 바쁘게 활동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부산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화이팅 하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화선님, 앵커님의 과몰입 진행은 구독, 좋아요에 해가 됩니다. 어쩌라고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윤석열이는 이렇게 체포영장 오늘 아마 발부가 돼서 곧 체포가 될 것 같고 김용현이가 구속기간이 내일 끝나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구속영장 신문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여쭤보죠. 신은규 대표님. 예. 구속영장 신문, 그러니까 이게 실질 심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 추가 기소가 된 것이고 원래는 추가 기소를 안 했으면은 보석기가 그러니까 보석 조건부 보석이 나왔었고 이제 보석이 아니더라도 기한이 만료되면은 6월 26일 이후로는 이제 풀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특검이 추가 기소를 했고 그 추가 기소에 따라서 이제 구속에 관한 신문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6개월 이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날짜인데 저는 뭐 김용현 사건도 큰 무리 없이 이것도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한 거거든요. 저 영장 발부가 될 걸로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비해서 결과가 더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빨리 나와야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장은 완전히 시간이 저희가 이제 윤석열 씨 구속 취소에서도 보셨겠지만 대단히 엄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인실을 확보한다는 건 그 사람은 일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시간 같은 거를 불변길이라고 해서 하루라도 뭐 놓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송달을 못 받았네. 왜 이 구속기간 연장하는 신문길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렸네 안 알렸네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바로 직전에 로 밀어줄게라고 한 거예요. 이게 김용현 씨의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적인 이득은 재판부가 보장을 했다라는 점, 이 재판부가 지금 김용현에 대한 이 추가 기소된 건을 판결하는 재판부고, 물론 지기현 재판부가 이거 병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글로 사건이 다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거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보석 조건 너무나 합당한 걸 달았어요. 저는 되게 그것도 미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건 관계자들 만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주거지 제한한다, 외국 나가지 마라, 그거 못하겠다라고 보석 취소하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 증거인멸하겠다, 관계자도 만나겠다 라고 사실상 공언한 거의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 부분 또한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윤석열이나 김용현 이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김용현이가요, 이런 진술을 했어요. 지난번에 계엄 실패하고 나서, 내란 실패하고 나서 중과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평생 쓴 적이 없다, 이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의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상황이 엄중하니 회의를 녹음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한 것이 녹음 파일인데, 거기에 보면 김용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합참으로부터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 다 들어오라 취지 지시받고 화상회의 참여했는데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과부적이라고. 아, 그러면은 받아서 적은 사람이 지었겠어요? 이걸 보면은 뭔 생각이 납니까? 김재호 대변인님, 윤석열이 지난번에 헌재에서 지는 인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불과 몇 분 뒤에 인원 하셨어요, 이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정말 기억력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화가 되면 본인이 좀 고민도 하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뭔가 조금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데 그래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녹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였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 구속이 됐어도 그 구구 지지층이 집회할 때 용현떡이라는 떡까지 돌렸습니다. 전혀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방 장관처럼 정말 후한무치한 행위를 계엄이 실패한 이후로도 계속 진행했다.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도 김용현 전 장관이 법에 대항하고 뭐 보석을 뭐 시켜준다고 했더니 오히려 거부를 하고 나는 뭐 지금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국민 정서로서는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윤석열, 김용현, 김건희 막 이런 자들 보면 저 정상인인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